안녕하세요. 느린 모래일기의 정모래입니다. 좋은 책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과 감상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책은 바로 이 책,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나온 지는 오래된 작품인데요. 작년에 넷플릭스 영화 파반느 개봉과 동시에 다시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제목에 들어있는 이 파반느라는 단어부터 알고 가야 되겠죠? 파반느는 16세기에서 17세기 유럽 궁정에서 유행했던 느리고 장중한 춤, 즉 무곡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벨라스케스라는 화가의 작품 스페인 왕녀 마르가리타 테레사의 초상을 보고 감명을 받아 만든 피아노 연주곡이 바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민규 작가님은 같은 화가의 다른 작품인 시녀들을 보고 이 소설을 쓰셨다고 해요. 이 시녀들 작품을 보면 가운데에 있는 여성이 아까 봤던 마르가리타 왕녀인데요. 작품 속 아름다운 여성들이 아니라 이 마르가리타 왕녀 옆에 선 키 작은 시녀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개정판 이전 표지도 시녀들 작품을 담았었네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못생긴 여자와 그런 그녀를 사랑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20대 성장소설의 형식으로 그려낸 작품이에요. 20대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사랑 이야기만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 상처, 성장, 권력, 자본주의, 아름다움, 편견과 같은 여러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쓴 작가 박민규,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1968년생인 작가님은 2003년부터 작가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나이로 보면 35살에 등단을 하신 셈이네요. 찾아보다가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등단하기 전 약 30편의 단편을 신춘문예에 응모했는데 카스테라라는 한 작품만 예심을 통과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등단하고 난 뒤 그때 떨어졌던 작품들이 오히려 문학상 후보에 역주행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보고 저는 살짝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같은 작품이라도 누가 그리고 언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는 뜻인 것 같아서 좀 아이러니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박민규 작가님은 박민규 체가 있을 만큼 통통 튀는 문체가 특징인데요. 문학계의 이다나 혹은 긍정적인 의미의 도라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박민규 작가님은 세상을 비틀어보는 유머에 반항적이고 냉소적이지만 사람에 대한 애정은 잃지 않는 작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종영한 드라마 모자보사의 황동만 같은 인물이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도 혼자서 해봤습니다. 박민규 작가님을 검색해보면 제가 왜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작가님의 이런 카리스마적이고 반항적이지만 또 귀여운 이미지만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찾아보니 좀 의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계속 이거 진짜 동일 인물이 맞나? 하면서 혼자서 의심을 했었다는 사실. 네, 작품과 작가 소개는 이 정도에서 하고 책을 읽은 감상을 얘기해 볼까 해요. 박민규 작가님은 저의 최애 작가님 중에 한 분이라서 더 호감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아마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책은 겉으로는 사랑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소설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성도 높았다고 생각해요. 2009년에 출간된 책인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상과 놀랍도록 비슷해서 전혀 옛날 얘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사람들,
끝없이 타인을 부러워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 말이에요.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싶기도 해서 공감되면서도 짠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미남인 그가 추녀인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평생 놀림당하고 괴롭힘당하며 살아온 여성이에요. 그런데 난생 처음 받아본 그의 사랑에 그녀의 성격이, 분위기가, 일상이, 그리고 삶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읽으면서 속으로 그가 정말 그녀의 외모를 이만큼도 보지 않았을까? 상관이 전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구니가 끼고 속세에 찌든 저의 모습이 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조금 더 깊게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무명 영화배우로 평생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져 사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어요. 반면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여성이었습니다. 못생기고 덩치도 큰 여성으로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자기 꿈만 쫓아 사는 남편을 위해 그의 어머니는 가장을 자처해서 바깥일도 마다하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을 그 정도로 사랑했겠죠.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하나의 작품으로 유명해져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이미지 때문에 아버지는 당시에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배우 활동을 하시다가 그와 그의 어머니는 TV 속에서 아버지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아름다움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어머니를 닮은 그녀에게 끌리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아마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 영화 파반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을 몇 가지 얘기하면 세 배우의 캐스팅이 모두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도 너무 좋았고 배우들의 합도 좋더라고요. 특히 요한이라는 인물은 저는 책을 읽을 때부터 변요한 배우가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미생의 한성률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아서 왠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충분히 잘 소화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책에서는 그리고 영화에서는 경록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문상민 배우의 연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배우인데 우수에 찬 눈빛하며 세상 일에 별 관심 없고 무신경한 어떤 그런 초심남의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좀 잘 살려낸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반면에 다소 아쉬운 점도 물론 있었는데요. 고화성 배우가 너무 예쁘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책에서는 주인공 그녀가 정말 누가 봐도 추한 여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영화는 시각적인 예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우를 너무 또 비호감으로 그려내면 대중들의 또 반응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요한의 스토리가 없었다는 점도 좀 아쉬웠거든요. 전 책을 읽으면서 그와 그녀뿐만 아니라 요한도 참 캐릭터가 마음이 가는 캐릭터였거든요. 영화에서는 그저 친구 1 정도의 조연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서사의 깊이가 좀 얕게 느껴졌다는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서 모임에서 제가 선정한 책이기도 합니다. 작품 속 3명의 주인공의 아지트였던 호프집 이름이 켄터키 치킨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제가 재미있게 하자고 닭다리 과자를 간식으로 사갔었는데 귀엽다고 다들 좋아해 주셔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오히려 모임원분들의 감상이 더 좋게 읽어주신 것 같아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뭐 인생책이라는 분들도 계셨고 많이 울면서 읽었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너무 아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모임장으로서 책을 선정할 때 늘 고민이 많은데 선정하길 참 잘했다라고 처음 생각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로 이야기 나눴던 발제문 일부를 제가 공유해 볼게요. 같이 보시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팍팍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책을 찾고 있다면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화 파반느도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긴 첫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작품과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모래였습니다.